자, 일단은 응용. 뭐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면 3페이지에 제일 위에 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복잡한 거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평행으로 떨어지는 원자들처럼 마주치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재미있지 않나요? 재밌죠? 재밌어요. 드디어 우리는 알죠? 그 평행이, 그쵸? 수학에서 얘기하는 평행이 아니라는 거. 도대체 수천 번 부딪혔어요, 부딪혔긴. 어깨도 마주치고. 우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세계가 탄생 안 되고 관계가 탄생이 안 됐다면 둘이서 껴안든지 뭘 하든지 엉덩이가 서로 부딪히든지 간에 평행이에요, 평행.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흘려보냈는지 의식하지는 못할 겁니다. 평행은 의식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제가.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벌써 한 보름째 이렇게 목이 좀 안 좋고 이런데요. 그쵸? 마주치지 않으면 의식되지 않아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없죠?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수백 명? 왜요? 마주쳐야 되니까. 마주쳐야지 기억이 나니까. 어쨌든 만약 누군가와 마주쳐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너무나 많이 마주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같은 교통노선을 이용하고 있었을 수도, 혹은 학창시절에 같은 대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만난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보면 지랄들을 해요. 나도 그곳에 가봤대요. 너 언제 갔니? 그랬더니 같은 시간도. 그쵸? 그냥 평행으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주친 것만 기억나고 마주치지 않은 무한한 것들은 지금도 평행으로 흐르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서 오늘 강의실 나가봐요. 세계가 달라 보여요. 세계가 그렇게 답답하게 좁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협소한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고, 다른 마주침은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마주쳤던 그 많은 그냥 흘러갔었던 평행으로 그 사람들과 내일은 마주칠 수도 있어요.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자살을 해요? 어찌 될 줄 알고. 네? 내일은 어찌 될 줄 알고요. 그렇죠? 네. 사랑에 빠져 서로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해고가 가능한 것도 클리너맨이 발생했고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마주친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마주침만으로 여러분은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맞죠? 마주침은 서로의 감정에 동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감정의 동요가 와야, 충격이 와야 마주침은 일어난 거예요. 이해돼요? 동요가 없으면 우리 뭐 마주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죠. 동요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눈에 보이거나 감정의 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차원에서는 그런 거죠. 감정의 격동이 있어야 마주쳤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평행으로 흘러가는 거. 감정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수천 번 만났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 한 번의 마주침으로 동요가 없다면 동요가 발생할 만큼 충분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마주침이 있어야만 할 겁니다. 드물지만 한 번 마주쳤을 때 감정의 격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 경험 하신 분 있죠? 드물지만 있죠? 있으신 분? 있었어요? 비디오빵? 아니요. 그러면 지금 남편 말고 다른 분? 네. 방송해도 돼요? 네. 모르는 거 아닌데.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아니, 그냥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만큼. 딱 봤는데 너무 내 타입인 거죠. 몇 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요? 그래서 알아봤죠. 누군지. 학교 아니었으니까.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서?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내서 밤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비극적으로 끝났죠. 왜 비극적으로 끝나셨어요? 그 3류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 스토리 너무 길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열렬히 연애했지만 아주 3류로 끝났어요. 3류? 3류가 뭐죠? 3류가 뭐예요? 어떤 거? 그러니까 왜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막장보다 더 현실 같은, 더 리얼한. 이게 사랑인가? 이런 거에 대한 혐오? 환멸?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예쁘게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잘 사랑하고 예쁘게 사랑하고 전투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모든 애와 노력을 다 썼지만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것도 자기 마음이나 아주 작은 것도 결국 이렇게 잡은 게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완전 삽질했구나 뭐 이런 느낌. 고급스러운 표현 나왔어요. 삽질. 8과학번 여대생들이 자주 쓰는 개념이죠. 삽질. 어쨌든 감정의 격동은 있었구나. 그렇죠? 아주 심하게. 심하게? 네. 쟤를 꼭 알아야 되겠다. 누군지. 그런 경우 잠을 못 자겠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경험 또 있으신 분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우리의 그 로망이죠. 한 번에. 찌지부리하게 너무 반복하지 말고 딱 한 번에 끝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의 영화인데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둘이서 만나더니 어디로 가더니 옷을 벗더니 사랑을 하더니 다시는 사랑을 안 해요. 둘이서 막 싸워. 막 싸우고 끝나. 영화 딱 끝나면서 어린 나이에 보고서 이 영화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결론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받은 느낌이 어린 나이죠. 그런 건 받았어요. 우리같이 가부장제가 심하고 순결 이미지가 강한 나라에 있어서는 사랑을 나누는 건 제일 마지막에 오잖아요. 사랑을 나누고 되면 우린 끝나요. 사실 사랑이. 대개가. 그러니까 우리의 순결 이미지를 이용하는 사랑은요. 남편이 죽기 5일 전에 사랑을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몸을 못 만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왜요?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순결 이미지가 양쪽 다 있는 거예요. 뭔가 밭다유 얘기를 빌리면 금기된 거, 가지기 힘든 것들을 남겨두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영화는 충격적이죠. 이미 그거부터 터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보면서 충격받았죠. 보통 우리나라 영화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밀고 땡기다가 마지막에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시작서부터 어린 나이에는 딱 봤을 때 클라이막스가 왜 시작부터 오냐. 나머지 얘기들은 그게 이제 성적인 거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성적인 거는 우리 남녀 관계라고 그러면 많은 부분 중에서 일부분인데 그거에 올인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요소가 아니어도 되거든. 그건 중요한 요소지만 다른 요소도 중요하잖아요. 성적으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대화를 하면 너무 서로가 싸구려처럼 되면 관계가 지속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관계의 어쨌든 양상이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적인 것도 있고 서로 차 마시고 대화하는 거, 음악 듣는 거, 산책하는 거, 같이 여행하는 거. 뭔지 알죠? 너무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냥. 어쩌면 우리 관객들을 우롱하는 거죠. 특히나 이 젊은 저와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건 뭐지 허걱 이러다가 나머지는 이제 진정한 교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 있죠. 다투고 싸우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 영화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까먹었나. 그런 영화들 기억나시죠? 그냥 한눈에 그냥 뭐라고 그냥 반해서 사랑이 그냥 급속도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장난 엘리베이터 같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만났다가 그냥 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층서부터 그냥 지하까지 뚝 떨어지는 사람. 가능하죠?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네? 불륜이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요? 지금은 불륜이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결혼했으니까요. 결혼이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 결혼 생활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가족 생활, 사회 생활이에요. 우리의 많은 착각들이 그런 거 있죠.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슬픈 얘기니까. 일단 만나야죠. 만나야지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예, 그 다음에 볼게요. 네, 얘기했고. 예. A는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홍대 근처 카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B는 홍대 근처 공연장에서 인디밴드 공연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마치 평행하게 내리는 비처럼 A와 B의 동성은 평행선처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A에게 클린 화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알아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구두가 망가지게 된 것이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틀비틀 거리다가 B를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봐서 이거를 보고서 지 구두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넘어지는 거죠, 잡으려고. 너무 먼 거예요, 남자가. 혼자 넘어졌어요. 그러면 평행선이 유지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요. 아니면 B를 잡으려고 했더니 C가 잡힌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죠?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마주침이 생긴 것입니다.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 꾸르노는 우연을 두 가지 독립적 계열들의 마주침이라고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와, 이 사람, 꾸르노라는 사람 매력적이에요. 원인, 결과. 아까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홍대에 왜 갔어? 친구 결혼하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되죠. 그 전에, 만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거죠. 친구한테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나 결혼한다. 너 결혼하니? 한번 만나자. 그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홍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홍대에 왜 가게 됐어요? 친구랑 약속을 해서 친구 결혼 때문에 간 거죠. 한 명, B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인과계열은 설명돼요. 왜 가요? 간만에 기다리던 공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간 거죠. 멍 때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열이 뭔지 모르지만 클린함에 대해서 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르노라는 사람이라는 이 프랑스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세계는 다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는 나름대로 인과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선처럼. 이해되죠? 선처럼. 이게 교차되는 게 우연인 거예요. 교차되는 거. 꾸르노가 들었던 유명한 비유는 뭐냐면 이런 건데, 듀팽씨죠. 듀팽씨예요. 듀팽씨가 이빨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치과에. 그럼 필연적이죠. 예약했고 가는 거죠. 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요. 프랑스 애들은 좀 비유가 가격해요. 벽돌에 맞으면 죽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는 인과계열이 맞죠. 하나는 만류인력 때문에 건물이 낡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되면. 나는 이빨 때문에 간 거죠. 그 라인이 교차하는 거예요. 2분 차이면은 아무 의미도 없죠. 벽돌은 바닥에 떨어질 거고 듀팽씨는 이미 지나간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우발적이다, 이런 사건들이 교차한다라고 했었을 때 까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평행으로 달린다라는 거 어쩌면 나름 인과가 있을 거예요. 다 인과가 있죠. 나는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근데 이게 탁 부딪히면서 얘도 인과 계열이 교란될 거예요. 에이, 만약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성공했다면 친구 만나러 카페 안 가요. 한 사람 공연 보러 안 가요. 이해되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까먹지 말아야 돼요. 에피쿠루스나 알티세르가 얘기했던 이 평행의 라인은 인과의 느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라고요. 꾸르노의 얘기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을 두 가지 독립적인 계열들의 마주침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발성을 뜻하는 컨틴전시라는 단어는 접촉이나 조우를 뜻하는 컨택트와 어원이 같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우발성이 뭔지 알죠? 두 가지 독립적 계열들이 만나는 거. 맞죠? 나도 하나의 눈사태고 어떤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들이 마주치는 거죠. 자, 3페이지의 기쁨 한번 볼게요.
각각의 독립적인 계열들은 내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A는 친구를 만나러 홍대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B는 공연을 보러 홍대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독립된 두 계열이 접촉했을 때 기존의 필연성은 와해되고 새로운 순간이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클린함에는 발생해야만 하죠. 이 순간에 드러나는 성격이 바로 우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평행으로 내리던 원자들이 마주치는 것처럼 말이죠. 기후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평행이란 말을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평행이란 단지 마주침이 일어나지 않는 두 객체들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사실 어떻게 사람들이 당구공도 아니고 평행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닥터에서. 우리가 당구공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꾸부정꾸부정 사람 피하고도 다니고 건물 있고 차도 있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하면 마주침이 일어나서 하나의 관계가 탄생하기 이전엔 다 평행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상력으로 준비를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주침이 있다면 평행 운동이 어긋난 것이고 마주침이 없다면 평행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클린함에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A 계열은 교란되지 않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A의 동요가 B의 계열도 교란시키지 못했을 테니까요. 한 번의 마주침만으로도 사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00번을 마주쳐도 사랑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1000번을 마주쳐도라는 표현에서 마주쳐도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한 번의 마주침으로 사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사랑이 발생하려면 마주침은 어느 정도 지속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고맙다는 말로 B를 떠나서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서둘러 갔다면 마주침은 사랑이란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둘이서 사랑에 빠져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딴 곳으로 가는 거죠. 대학로로.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마주침은 지속적이어야만 합니다.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A는 하객으로 참석한 B와 다시 마주친다면 마주침은 지속적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요. 이걸로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해야 되죠. 뭐 100일잔치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막 뭐 5만 가지를 해야 되죠. 그래도 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마주침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거래처는 삶의 다양한 경로들이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유의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연애는 이곳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둔감한 편이라 평행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처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직장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학교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진정으로 비범한 사람은요. 여행 가서 애인을 만나요. 그 도시. 피렌체에 처음 가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직장을 5년 다녀야 마주칠까 말까 이러고 살잖아요.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어요? 한 번에 전혀 반복적이지 않았던 조건에서 사랑에 빠졌던 분. 학교 캠퍼스라 그랬잖아요. 단언컨대 몇 번 본 사람이에요. 의식은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 캠퍼스란 조건 의외로 많이 만나는 곳이에요. 많이 봤던 곳이고. 의외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평행으로 스쳤는데 애가 좀 약간의 의식은 들었는데 약간 덜 떨어져 보여가지고 별로 의식은 안 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타일이 바뀐 거죠. 그 차이 감각 때문에 눈에 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불행이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빈도수가 좀 많으면은 마주침의 가능성은 많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섬세한 사람만이 이거 클린함인가 근접한 의식을 가져요. 예의주시하죠. 둔감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못 느끼죠. 나중에 수습 못하죠. 지가 수습 못하죠. 너무 커졌을 때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마주침, 이거 얘기했죠. 반면 길거리나 쇼핑몰 등은 상대적으로 마주침을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불리한 곳일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힘들죠?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감정의 격동이에요. 뭔지는 모른단 말이야. 이게 절대적 시작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말이죠. 사랑을 기다리는 분들 있죠. 사랑을 기다리는 분들 있다? 마치 구원을 기다리듯이? 절대 안 와요, 그런 거. 절대 안 와. 오히려 그렇게 구원과 사랑과 백마탄 왕자나 무슨 공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주침을요,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헉, 이거 뭐지? 하고 흘려보낼 가능성이. 그런 사람들 불쌍해요, 사실은. 멍 때리고 차라리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게 낫지. 학창시절서부터 유달리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던 친구가 늦게 결혼하는 거 봤죠? 그쵸? 매일 종교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랑을 만나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백마탄 왕자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망상에서 일단 깨야 돼요. 진짜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전혀 다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자주 마주쳤을 때에만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겁니다. 만약 어떤 감정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주침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실 마주침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연애하고 신혼 초까지는 두 남녀가 마주쳤는데, 그로부터 결혼 생활 10년 동안 같은 이불에서 잤는데 한 번도 안 마주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감정의 동요는 없어요. 일치. 감정의 동요가 기본이에요. 마주쳤으면 감정의 동요가 있는 거고,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면 마주쳤다라고 하면 돼요. 남편은, 그쵸, 뭔지 알죠? 10년 동안 마주친 적이 없어요. 같이는 자요, 이불에서. 마주쳐요, 이렇게 손은 다. 감정의 동요는 없어요. 마치 이렇게 이런 거죠? 손을 이렇게 잠자다가 툭 놨는데 남편이 딱 닿을 때 있죠? 그 느낌과, 베개 위에 올라간 느낌은 같은 거예요. 베개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 베개랑 마주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랑 자려니 베개랑 자겠다. 이런 여행 갈 때 이렇게 가방에다가 베개를 넣는 거죠. 곰인형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곰인형 아니면 설레세요? 설레면 힘들어진다, 그렇죠? 이해되죠? 감정의 동요가 기본이에요. 마주쳤다라는 건. 제일 슬픈 게 그거죠. 겉보기에는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0년 같이 산 부부가 마주쳤던 게 몇 번일까?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요. 불행한 거죠. 이성복 시인의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부재한 상태. 감정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감정의 동요가 벌어지면 마주침이 발생한 거고요. 마주쳤다고 우기면 안 돼요. 어제도 남편 봤다. 오늘도 남편 봤다. 내일도 봤다. 돌아보니 3년 전에도 봤다. 계속 봐왔다라는 자극은 있는데 만난 적은 없어요. 이 강도가 사실 진짜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에서 이런 거 자랑하는 애들 보면 진짜 바보예요. 나는 걔를 만난 지 10년 됐대요. 10년 되면 뭐예요? 10년 되면 뭐해? 하루 동안에 지가 10년 동안 마주쳤었던 걸 다 마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랑해요. 10년 됐대요. 우린 10년 됐어. 어쩌면 마주치지 않아서 10년 동안 지내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누구지? 사실 이게 사실 마주친 징후일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남편 손이 나한테 올 때 깜짝 놀라는 거. 이러면 마주친 거예요. 나쁜 마주침이지만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 마주친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시면 안 돼요. 뭐 30년 됐다, 20년 됐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놀라운 비법을 지금 드디어 획득한 건지도 모르죠. 마주쳤는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경제 이런 거죠. 우린 이걸 또 해탈이라고 불러요. 일체의 동요가 없는. 서로에 대해서 해탈한 거죠. 해탈. 그렇죠? 스님과 비구니가 살고 있는 거예요. 스님과 비구니가. 왜 살고 있냐고요? 언젠가 죽을 인생,
돌봐줘야 되니까. 멋있죠? 그쵸. 집이 사찰이 되는 거예요. 자비가 가득 차. 아프면 돌봐줘요. 아프면 돌봐줘요. 돌봐주죠. 그 스님도 돌봐줘요. 스님은 심지어 꽁도 돌봐줘요. 다친 꽁도 이렇게 돌봐주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복잡하다. 많이 복잡하죠. 감정의 동요가 있었어요? 얼마나?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 이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죄송할 거 없어요. 지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3분의 2가 지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죽였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일을 해. 지금 좌절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행복하다,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마주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음미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남녀 관계가 아니라도 그래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래. 그냥 풍경처럼 아이가 다가오죠. 오늘 집에 올 때 애가 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랑도.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마주침이 발생했다고 해도 마주침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던 두 사람 사이에 각오와는 다른 감정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순간에만 마주침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10년간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로서 일했던 사람한테 감정 동요가 있죠? 그쵸? 지금까지 같이 일했거든요. 같은 프로젝트도 하고. 지금에서야 감정이 다른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마주친 거. 잠깐만요. 거기 뒤에서 두 번째 분이요. 무슨 생각하시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요? 네. 씩 하고 웃었어요. 뭘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약간 제 머리 복잡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동요하시면 안 돼요. 잘 동요 안 당해요. 동요 안 당해요? 다행이다. 이 수업을 이렇게 활용해서도 돼요. 저 정도 나라는 사람, 저 이쪽 강심주라는 사람도 못 견디면 굉장히 허접하게 사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죠? 그러니까 흔들리시면 안 되고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무슨 감정의 도의가 뭐 필요했어요? 우리의 모토는 해탈인데.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타자와 지속적으로 마주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원초적 감정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스피노자였다면 그는 분명 기쁨과 슬픔 혹은 유쾌함과 우울함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주론이나 세계관에 대해서는 에피쿠로스 정도면 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에티카라는 책을 썼지만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지만 스피노자만 보면 돼요. 칸트 같은 거 보지 말고 쓸데없는 책들을 보지 마세요. 시험용으로는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유식을 좀 떨고 싶다? 이게 판단력 비판 이런 거나 실천이성 비판 이런 건 좋죠.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에티카로 끝났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우리들은 정신이 큰 변화를 받아서 때로는 왜 변화를 받아요? 패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패션이 뜻이 뭐예요? 열정이요? 액션 패션. 패시브. 수동이에요, 수동. 당하는 거. 그래서 이게 패션이 정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이죠, 감정. 패션이에요. 내가 선택한 감정이 아니라 뭔지 알죠? 사랑이 오거나 상처가 왔었을 때들은 수동적인 것들을 정념이라고 부르고요. 서양 철학의 도식은 이성은 능동적이고 감정은 수동적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액션, 패션.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패션도 그래서. 열정? 열정. 좀 능동적인 느낌 있죠. 열정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패션이란 말은 정념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것도 저 더러운 일본 말이에요. 이 번역이 애매하니까 이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수동적으로 발생한 감정, 클리나면이 벌어져서 띵 하고 부딪힌 충격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런 거.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어떤 남자 만났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뭐 이런 거나 짜증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패션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짜증나자.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그거 안 되죠, 잘. 즐겁자. 행복하자. 행복해져요? 우울해지죠. 그러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말이 좋다. 이게 한자가 매력적이다, 이거. 이게 느낀다라는 거죠. 느껴서 생기는 이거 좋다. 저 감정. 약간의 수동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감정이라는 거, 동서양 할 거 없이. 왜 저를 보고 자꾸 웃으세요? 예? 너무 저 감자를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웃겨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러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배고프면 슬프고. 그쵸.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많이 먹을 때.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죠, 막. 많이 먹는 사람 맛있는 걸 먹을 때 웃음이 나오죠. 많이 먹을 때. 먹긴 먹죠. 먹긴 먹고. 먹지만 맛있는 걸 먹을 때 웃음이 나오죠. 맛없는 거 많이 먹을 때 짜증나. 근데도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럴 때 너무 짜증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쁜 총각은. 저 누나들이 저러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괜찮고. 정념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스피노자한테는. 원초적 정념.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이에요. 패션이라는 말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패션. 정념, 감정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열정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열정인데 뭐가 땡긴 다음에 생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죠. 막 이렇게